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들 난리였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정반대의 현상이었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인데요. 오늘은 잠시 잊혀졌던 이 위협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안마트 물건값이 계속 싸지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뒤에 사실은 엄청난 경제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한번 따라가 보죠. 네, 근데 이 디플레이션이 왜 무서운지 알려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 개념인 인플레이션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진짜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요. 경제정책의 목표는 딱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1970년대 그 유명한 오일 쇼크 터지면서 전 세계가 물가 폭등으로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 뒤로는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나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학 교과서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할지도 모를 그런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었죠. 이 말이 당시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폭등해야 하잖아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긴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경제학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경기 침체를 막겠다고 정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수준으로 돈을 풀었는데 물가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그 반대가 더 큰 문제 아닐까 하는 쪽으로 관심이 확 쏠리게 된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선진국들 평균 물가 상승률이 1990년 이후에 한 2%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14년부터는 그냥 1.2%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저물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이런 현상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겪은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때 일본의 평균 물가 상승률이 믿기지 않지만 마이너스 0.1%였습니다. 이건 그냥 물가가 안 오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계속해서 떨어지는 진짜 배기 디플레이션을 겪은 거죠. 아니, 그래서 물건값 싸지는 게 대체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상식과 경제 현실이 꽝 하고 부딪힙니다. 왼쪽처럼 물가 싸지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우리 보통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오른쪽처럼 경제 전체를 그냥 멈춰버리게 만드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내일 사면 더 쌀 텐데 하면서 소비를 미루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두 번째, 물건이 안 팔리니까 시장 전체의 수요가 확 줄어들겠죠. 그럼 세 번째, 이걸 본 기업들은 이 분위기에 무슨 투자야 하면서 공장도 안 짓고 사람도 덜 뽑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두가 돈을 안 쓰니까 물가는 더 떨어지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숨겨진 위험들이 더 있어요. 우선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건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직원들 월급은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개인한테는 더 심각해요. 특히 빚 있는 사람들. 내가 갚아야 할 빚은 1억 그대로인데 내 월급이나 내가 가진 집값은 계속 떨어져요. 진짜 끔찍하죠. 결국 빚 없는 부자들만 더 좋아지는 이상한 부의 재분배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위험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정말이지 벌벌 떠는 이름, 바로 디플레이션의 덫입니다. 디플레이션 함정. 이게 뭐냐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내리잖아요. 근데 이걸 0%, 제로금리까지 내렸는데도 경제가 꿈쩍도 안 하는 상태를 말해요.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끝까지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정말 속수무책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중앙은행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금리 조절인데 그 무기가 완전히 고장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쏴도 총알이 안 나가는 거죠. 한번 이 덫에 빠져버리면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물가가 조금 오르는 게 낫다. 디플레이션은 한 번 오면 경제 전체를 그냥 쪼그라들게 만들고 회복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지난 10년간 그렇게 경제를 괴롭혔던 디플레이션의 공포, 이제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는 제발 물가 좀 올라라 하고 걱정하던 디플레이션 공포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서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 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커다란 물음표죠. 맞습니다. 우리가 다 겪어서 알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고 전 세계 물류가 엉망이 되고 또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죠. 그러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 옛날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잠시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지금의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언젠가 잡히고 나면 그 다음은 뭘까요? 세계 경제는 혹시 다시 그 지긋지긋했던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로 회귀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기억 속에서 잠시 잊혀졌던 그 위협, 디플레이션은 과연 이대로 영원히 사라진 걸까요? 어쩌면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건지도 모릅니다.